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중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6201번님, 소통 잘 되는 신세대 정치인 이재명 화이팅. 8486번님, 경상도 보수 사나이인 저희 아버지도 이재명 시장께 투표하시더군요. 3496번님, 이재명 시장님 동물보호 약속하신 것 지켜주세요. 그 다음에 7857번님은 이재명 시장님 음주운전 전과에 있으시죠? 전과에 있는 분이 어떻게 대통령 하신다는 건지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옆에 우리 시사인 고재열 기자도 지금 김병욱 의원, 이재명 캠프 대변인 김병욱 의원님께 질문하기 위해서 지금 칼을 갈고 계십니다. 이 두 번째 검증 더하기 전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드와 이재명 시장의 안보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기본수당, 청년수당에 관련해서 기본수당 이게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짧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재명 후보는 사드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1000번 만번 지지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군사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드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방어를 막는데 정말 유일한 무기다. 그럼 전혀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하지만 지금 이론이 많고 또 그에 따른 중국과의 여러 관계, 실도 또 많은 게 사실이니까 이 부분을 비교 형량을 해봤을 때 이재명 후보는 실이 많다라는 판단이고 따라서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사드 반대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대북과는 그런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북한의 3대 세습을 찬성 또는 지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요. 당연히. 그리고 우리 성남시가 이재명 시장이 당선되자마자 제 기억으로는 보훈수당을 올려준 게 첫 사업은 아니지만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임기 시작하자마자 6.25 참전했던 분들, 베트남 갔다 오신 분들 등등 해서 보훈수당을 인상해 줬던 그런 기억이 지금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뭐 그걸로 기본수당에 대해서 답을 하신 걸로 제가. 기본소득은 좀 다른 문제인데요. 다른 문제인데 시간이 없으셔서. 그럴까요? 시간이 없어서 바로 두 번째 검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직장인이고요. 이번에 두 번째로 대선 투표를 하게 됐는데요. 이재명 시장님 하면 가장 떠오르는 단어가 저 같은 경우 형수님이거든요. 자극적인 얘기들이 많은 것 같고 형사하고의 갈등도 그렇고요. 음주운전이나 논문 표절 의혹도 있고요. 이번에 성남시청에 압수수색 당하기도 한 것 같은데 대선 후보 되시기엔 신상 검증 단계에서 너무 걸림돌이 많은 것 아닌가요? 팩트 진검 승부. 두 번째 검증 키워드는 신상 검증. 이재명은 전과가 많다. 가족사, 논문 표절, 음주운전. 걸림돌이 많아도 너무 많다. 네, 고재열 기자님. 네. 이재명 시장님이 보면은 이렇게 화를 통해서 크신 분인데 또 화 때문에 화를 당하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화를 통해서 컸다라는 얘기는 적을 잘 규정하고 그 적에 대해서 매몰차게 몰아붙여서 사람들한테 어떤 사이다 이런 그런 평가도 들었지만 또 그런 이 화를 참지 못하고 그런 형수한테 그런 욕설을 하거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뒤에 어떤 일들이 있어서 뭔가 이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직까지도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그래서 어떤 수신을 중요시하는데 이 부분에서 이 좀 다른 정치인들보다 너무 좀 열혈남아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이재명 후보가 최초 순회 연설 현장인 광주에서 짧은 연설 시간이 12분을 주어지는데 거기서 한 1분 30초 정도를 할애를 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릴 정도로 이재명 후보도 가슴에 많은 아픔을 갖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그 셋째 형님이 원래 조금 질환이 있었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재명 시장에 당선되고 나서 이제 시정에 개입하려고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그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 형님이 집에 가서 어머님을 때리고 뭐 이런 이제 담지 못할 패륜적 발언을 하고 이제 이런 일이 생겼죠. 그 일로 해서 이제 그 형님 부부와 싸우다가 형수님하고 전화 통화 내역이 이제 녹음이 되면서 이제 유출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전후 사정을 다 버리고 네. 무조건 죄송합니다. 라고 그날 광주 유세 현장에서 말씀드린 사건이고요. 예. 제3자인 제가 보면 사실 이재명 시장의 여동생이 한 분 있습니다. 네. 야쿠르트 배달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청소부도 하신 분인데 예.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주변 친지에 대해서 좀 가혹할 정도로 저희가 옆에서 보고 있으면 굳이 저 정도 해도 잘 필요가 있을까 정도로 이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좀 감안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하여튼 이재명 후보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여러 건 있지 않습니까?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네. 사과를 했죠. 공무원 사칭 방조죄로 구속된. 십몇 년 전에 이제 예. 일어난 일인데요. 뭐 최근의 일이 아니고 네. 십몇 년 전에 일어난 일이 그거는 뭐 어찌됐든 네. 사과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공인으로 있었을 때에 뭐 어떤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전과가요. 예. 이제 아까 말한 검사 사칭 그것도 지역에서 시민 운동을 하다가 그렇게 이제 오해를 받아서 그렇게 된 거고 그냥 모든 일들이 이제 시민 운동을 하다가 뭐 일어난 일이라서 충분히 점상 창작을 하고 봐주시면 고맙겠다 생각합니다. 시장님 때 이렇게 이제 벌어졌던 일 중에 예. 장애인 단체 분들이 이 장애인 택시 관련해서 좀 항의할 때, 예. 좀 그분들이 이제 계속 항의를 하니까 어떤 이제 그런 이 드자비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장에서 좀 이렇게 냉정하게 좀 대응하시고 뒤에 또 사법적인 대응까지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좀 과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받았거든요, 저는. 예. 그런. 이재명 후보가 약자와 소외된 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애정과 사랑을 갖고 있죠. 그렇지만은 약자와 소외된 자를 하더라도 예. 법과의 테두리 내에서 의사를 발표하고 네. 집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주기를 원하는데 약자와 소외된 자라는 이유로 그런 과정에 대해서 거칠게 나오면 예. 또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는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좀 비교를 해보면 사실 그런 이제 장애인 단체 분들이 서울시장에게도 되게 강하게 거칠게 본인들의 주장을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비교가 되는 게 네. 지금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제가 봤을 때는 법의 테두리에서 조금 벗어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어떤 톨레랑스를 관용을 적용해 주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시장 시절에 보면은 그걸 아주 냉정하게 냉혹하게 썼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이재명 시장님은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건 전혀 아니고요. 우리 성남에 있는 장애인 단체나 그분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시면 예. 아까 말한 대로 보훈단체나 장애인 단체가 우리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요. 이재명 시장이 소통의 달인이지 않습니까? 모든 행동 하나하나 다 공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봤을 때 좀 가렸으면 하는 것도 모든 사람들이 이 사진 촬영이나 동영상 촬영하는 것을 노프라블럼 이런 식으로 다 하다 보니까 조금 이런 것들이 이제 노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장애인 단체 이런 분들에 대한 뭐 서운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아주 잘 지내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우리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고재열 기자가 말씀하신 내용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시장의 사이다 발언, 예. 사이다 이게 이제 촛불로 아주 상당히 더 많은 인기를 이제 얻게 되는 그런 예. 단초가 됐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그런 와중 속에서 이재명 시장의 그런 정직함 그리고 투명함 이런 것도 부각이 되었지만 상대적으로 이재명 시장이 가지고 있는 그 과격함 그리고 약간 뭐라 그럴까요? 정직한 반면에 내가 말하는 건 다 정직하고 사실인데 왜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나? 여기에 만약에 내가 화가 나게 되면 생각지도 못했던 말들이 그냥 아무 여과 장치 없이 툭 튀어나와 버려서 괜시란 오해를 사는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형수한테 그런 말씀을 했다는 사건도 있는 것 같은데. 사회자께서 되게 예.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게 아니라. 아니,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뭐 완벽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네. 기초단체장으로서 6, 7년 이제 일해 오셨는데. 네. 그리고 아마 이재명 후보를 작년 촛불 통해서 아마 본격적으로 대중들의 이제 눈에 나타난 건데요. 그 이후로 이재명 시장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이제 초기에 그렇게 생각했던 우려했던 분들도 지금은 이재명이 참 그렇지 않는 사람이구나. 저희가 그 시골 같은 데 내려가 보면 이재명 시장이 텔레비 나온 거 보고 저렇게 잘생기고 저렇게 피부가 좋고 저렇게 얌전한 사람인 줄 몰랐다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하게
이렇게 또 한편에서 몰아친 부분도 있으니까 정상 참석해서 잘 좀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는 다 그렇게 얘기들 하시죠. 예. 근데 그 2007년 대선 때 정동영 전 후보 지지 모임 하셨죠. 공동대표. 저는 이제 그때 당시는 같이 잘 활동을 한 건 모르시- 아니지만 예, 예, 얘기만 좀 듣고 있습니다. 뭐 아실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차떼기 예. 또 뭐 박스떼기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시장의 해명이나 이런 사과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당신이 본인이 이제 말하기로는 이런 것을 상당히 좀 거부하고 투명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시는 분인데 네. 이게 본인이 나서서 했건 하지 않았건 그런 모임에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나 깨끗한 걸 원하기 글쎄요, 뭐, 때문에. 이제 뭐 네. 직접적인 연관성이 얼마나 있는지 저도 뭐 그 당시에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아마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니까 뭐 그렇게 답변할 뭐 업무도 안 가지지 않았을까요? 오절 기자님, 뭐 2007년이면 지금 이재명 시장이 나이가 어떻게 됐을 때입니까? 지금 나이가 10년 전이죠, 10년 전. 10년 전이니까. 예, 예. 예. 상당히 젊었을 때겠네요. 그죠, 45. 45대. 네, 네. 그랬군요. 아주 그냥 뭐 혈기 넘치고 왕성했을 때겠습니다. 그죠? 예, 이 논문 이제 가천대 논문 표절 문제가 이것 지금 아직 좀 말끔하게 해소됐다고는 좀 볼 수 없는 상황 아닌가요, 이게? 아, 저는 이게 이제 이거는 제가 좀 아는데요. 네. 그 이제 아주 극우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변희재 씨가 예.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건데요. 그분이 뭐 이러이러한 거에서 표절이다고 얘기를 한 거고. 네. 그래서 성남에인가요? 뭐 하여튼 시민단체가 예. 이제 가천대다가 이제 예. 표절이 아니냐 이제 의뢰를 한 거고요. 그래서 가천대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논문이 5년 전의 논문이니까 예. 심사 대상에 대상이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이제 가천대에서 나온 보도 자료를 보면은요. 네. 또 그 당시에 그 논문 지도 교수의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2000년 논문 심사 당시에 적격 판정을 뒤집을 정도가 아니다. 2005년 그 당시에 특수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의 일반적인 관행과 학문적 성취도 수준에 비춰 보더라도 손색 없는 논문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가천대에서 보도 자료를 만들어 뿌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 당사자인 이재명 후보가 네. 그 학위를 반납을 했어요. 학교에다가. 예, 예. 그래서 뭐 이 정도면은 우리가 충분히 예. 해명이 되지 않았나. 그렇다고 변희재 논문 씨가 표절은 주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따져야 되는 거니까. 예. 뭐 하여튼 근데 그거 어떻게 심사하죠?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성남시청 간단하게 성남시청 압수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 그거는 사실 뭐 우리 문재인 후보나 안희정 후보도 과잉 수사다.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시간제 공무원이 있는데 말단 공무원인데 이제 그분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냥 그 이재명 시장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글을 이제 뭐 이렇게 좀 퍼나르고 했는가 봐요. 그래서 그 행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긴 있는데 그거를 굳이 압수수색할 정도로 그것도 선관위에서 고발한 지 하루 만에 그런 전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많으네요. 너무나 표적이고 과잉이다. 예, 표적 신속하게. 수사고 예. 과잉 수사인 것은 분명하고 우리가 경쟁하고 있는 후보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 보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뭐 고집 기자님. 네, 이제 세 번째 검증을 좀 넘어가야 될 것 네, 같아요. 넘어가면서 이제 예. 마지막으로 조금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재명 시장님이 상당히 소통의 달인인데 어떻게 보면 미디어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 유권자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도 많고 그런데 또 그 노하우 중에 하나가 좀 이제 의아한 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본인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은 어떡하느냐 이렇게 좀 이렇게 발언이 SNS 반격하면 차단시킨다는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차단해 버린다고 그걸 너무 자신 있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반대의 목소리도 그런 포용력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싶거든요. 아, 예. 당연하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한 번씩 뭐 문자 폭탄도 받아봤고요. 예. 페이스북에도 그런 글이 올려오는데 이제 근거를 갖고 비판하는 분들은 절대 차단 안 하죠. 예. 네. 근거를 갖고 차분차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정말 근거 없이 어떤 잣대를 놓고 선과 악을 구분하는 분들이 또 오히려 있어요. 네. 그분들하고는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 다른 일이 안 돼요. 네.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그런 부분은 그럴 때는 가끔씩 하는 수 없이 미리 그분한테 고지를 하고 네. 뭐 그렇게 차단한 경우는 뭐 종종 이재명 있는 걸로 후보나 알겠습니다. 뭐 저부나 저나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 정도는.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시간이 저들이 한정돼 있어서 세 번째 키워드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김포에 살고 있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전국민 토지 배당이나 기본소득 공약이나
이재명 시장님이 내건 복지 공약은 파격적인 내용이 많아서 길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복지 쪽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이것만 보더라도 현실성에 의심이 많이 갑니다. 대상자 선정 방법의 구체성도 그렇고 재원 마련 대안도 그렇고 이런 공약들을 어떻게 현실화시키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은 설명이 없는 듯합니다. 누구보다 진보적인 정책을 제안해 주신 건 감사하지만 현실성 부분에서 제가 느끼는 건 포퓰리즘이 아닌가 하는 물음표가 남습니다. 팩트 진검 승부 세 번째 검증 키워드 포퓰리즘. 이재명 공약은 대안 없는 포퓰리즘이다. 네, 고재일 기자님. 네. 지금 청취자분도 그런 지적을 하셨지만, 이제 이 시장님이 하는 어떤 기본소득에 대한 공약이나 전국민 토지 배당에 대한 공약이나 이런 것들이 이것은 재원과 어떤 재원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 없이 너무 이렇게 쉽게 던진 공약 아닌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제의식이 공유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제도일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주 극소수의 나라를 제외하고는 구체적으로 실행 단계에 들어간 나라가 적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압도적인 비용이나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파급 효과나 이런 것들이 아직 검증되지 않아서 이렇게 지금 공약으로 바로 내기가 힘든 사안인데 이렇게까지 좀 이렇게 지금 한다는 방향에 대해서 이거는 그러면 너무 좀 기본소득에 대해서 포퓰리즘 접근이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예. 지금 정말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죠. 이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MB 때나 박근혜 정부가 소위 말해서 대기업을 지원하고 대기업이 돈을 벌면 그 돈으로 투자를 하게 되고 투자를 하게 되면 설비를 늘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노동자들이 새로 고용되고 그 노동자들이 월급을 받아가고 그 월급으로 돈을 쓰고 그래서 내수를 살리고 이런 어떤 경제 선순환을 생각을 해왔는데 그래서 또 그 과정에 법인세도 낮춰줬잖아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대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려 770조가 쌓여 있어요. 대기업들 곳간에.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해왔던 경제정책으로 나라 경제를 못 살린다는 게 이제 이재명 후보의 경제관이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국민들의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그렇게 돌아가면 정말 좋은데 그게 지금 계속 기다릴 수만 없잖아요.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나라라도 나서서 국민들의 주머니에 돈을 채워서 국민들이 그 돈을 갖고 소비를 하고 또 이왕이면 그 돈을 대기업이 운영하는 백화점이나 마트가 아닌 골목이나 재래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자. 그게 기본소득의 개념이고요. 예. 영아부터 유아, 청소년, 청년, 그다음에 노인, 장애인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계신 분들한테 연 100만 원을 1차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 재원은 재원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약 23조가 들어갑니다. 예. 저희 국가 예산이 400조가 넘습니다. 예. 이재명 시장의 생각은 뭐냐면은 성남시에서 청년 배당을 하고 산후조리원을 하고 중학교 무상교복을 지급을 했을 때의 경험이 뭐냐면은 지금 경상비를 줄이려면 줄일 부분이 많다. 국가 재정도 그렇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가 재정에 약 7%를 절감을 해서 이것을 국민들의 주머니에 넣어주자는 것이죠. 예. 뭐 간단한 추가 질문 좀 드리자면 이거는 곽수정 박사님 더 잘하시는 내용이겠지만 그러니까 이 기본소득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 고전적인 접근은 지금 말씀하신 복지정책으로 접근하는 거는 기본소득 개념은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본소득을 우리 사회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 정도가 지금 안 된다라고 보는 게 전반적인 어떤 그런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국민들이 정말 이 이재명 시장의 대표 공약으로 신뢰성 있게 받아들이기에는 제가 봤을 때 조금 거리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런 전제를 다는 건 좀 신뢰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재명 시장이 이번 경선에 지더라도 다른 후보가 이 공약만큼은 이것만큼은 가져가서라도 할 것이다. 정말 이게 좋은 공약이다. 그런 대표 공약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 이 기본소득 개념을 갖고 우리 빅3 새 후보가 문 대표님하고 안희정 지사가 거의 절반 이상 수용을 했어요. 예. 제가 어느 토론회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래서 기본소득의 필요성. 다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재원 조달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기존의 국가 예산을 줄여서
예. 아껴서 국민의 주머니를 좀 더 늘려서 내수 활성화를 하는 그런 데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게 안 된다고 타 후보가 생각하고 우리가 만일해진다 그러면 네. 약간의 수정은 가능하겠죠. 예.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복지와 소득 재분배와 경제 활성화하는 방법에 있어서 새로운 틀과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대기업에만 의존하고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결과가 뭐냐 그런 문제점에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네. 어느 후보가 되더라도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저희는 요청하는 겁니다. 예, 우리 김병호 의원이 이제 한 40초 남았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끝으로 한 말씀 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벌써 시간이 많이 그렇습니다. 지났네요. 제가 이재명 후보의 검증을 대신해서 나왔는데 제가 얼마나 디펜스를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치자의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이재명 후보가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로 언론의 주목도 별로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10%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리고 내용상으로는 지금 상승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수도권에서 정말로 선거인단의 60% 정도가 몰려 있고요.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젊습니다. 그리고 네. 광화문 촛불에 가장 많이 나오신 동네가 수도권이고 그분들이 선거인단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원금이 12억입니다. 그 후원금 내신 분들의 80%가 통장을 보면 수도권 은행입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 수도권에 있는 선거인단께서 가히 돌풍에 투표를 해 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늘 시간이 부족하지만 우리 또 예리한 질문을 해 주시는 고재열 기자님 그리고 어려운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응답해 주신 김병우 의원님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팩트 진금승부 추루맨 오늘 이재명 캠프 대변인 맡고 있는 김병우 의원 모시고 고재열 기자와 함께 이재명 예비 후보 검증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프리미엄 스포츠 세단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타고 싶은 당신에게 제규어가 XF 국내 출시 10주년을 기념하여 3월 한 달간 특별 가격이나 프로모션을 준비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XF를 소유할 절호의 기회. 지금 제규어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XF 프레스티지 포트폴리오 모델에 적용. 네, 늘 시간이 짧습니다. 후보 검증 시간은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은지, 작가 홍기, 김은진, 기술감독 신동혜, 전소연, 진행의 곽수중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